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오늘은 벼슬길은 멀고 험의 편을 보내드립니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와는 달리 이른바 근대화 초기의 갑오경장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선조들의 학문 연구 그 목적은 오로지 과거의 급제, 벼슬길에 오르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물론 벼슬을 한다는 것은 소위 관리가 된다는 것이었죠. 부르셨습니까, 할아버님? 뭐냐, 거기 앉거라. 재만아, 네, 할아버님. 무름지기 사내 대장부로 태어난 자 할 일이 무엇이라 했던고? 네, 할아버님. 나라에 충성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재만이 네가 할 일이 무엇일꼬? 네, 할아버님. 제 나이 벌써 5살이고 전 명문 대갓집의 장손입니다. 그러한즉 하루속히 학문의 길에 들어서야 할 줄 압니다. 과연 그 애비의 그 아들이로다. 내 이제 너를 향교로 데리고 갈 것인즉 잘 듣거라. 향교에 가면 종구품 벼슬의 훈도, 즉 스승님이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군사부 일체라. 그 스승님 대하기를 마치 아버님 대하듯 해야 하느니, 스승님을 쳐다볼 때 목의 윗부분을 쳐다보아선 아니 되느니라. 스승님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도 아니 된다 했으니 화를 내서도 아니 되고, 간혹 웃을 일이 있더라도 치아를 드러내서는 안 되며, 혹시 스승님과 겸상을 해서 식사를 해야 할 때도 배부르게 밥을 먹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님. 지금 이 할아버지의 말씀은 임의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바로 율곡 선생의 학교 모범편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몇 년 후. 그래,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고? 네, 할아버님. 스승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장차 너희들은 놀부처럼 돼서도 안 되고 흥부 같은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의 뜻인즉? 네, 할아버님. 사람이 놀부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은 고약한 심사를 가진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인 줄 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흥부처럼 돼서도 안 된다는 말씀은 처지가 달라졌다고 해서 자기 푼수를 잃는 사람이 되면 못 쓴다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일테면 가난했던 흥부가 제비덕에 박을 얻어 부자가 되자 그는 조강지철을 버리고 양귀비를 데려다 별당 후원에서 화초 구경, 옥난간 밝은 달에 둘이 빗겨 앉아 은은히 천녀 우의곡을 듣는가 하면 글이라고는 일자 무식인 주제에 논어, 대학, 제자백과, 사서삼경 등을 가득 담은 책장을 방 안 가득 채우는 등 분에 넘치는 짓을 마구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너의 훈도님은 훌륭한 스승이로다. 흔히 주나 구 같은 큰 고을의 향교 스승은 종육품의 교수로, 군이나 현 같은 작은 고을의 향교 스승은 종구품의 훈도로, 향촌의 사설서당 스승은 훈장이라 불러왔습니다.
사람이 제 분수를 모르면은 끝내 패가 망신하고 말고. 일찍이 중국의 한나라 시대 때 시작돼서 당나라 시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정착된 과거 제도는 학식을 시험해서 인재를 관리로 등용한다는 제도로서 천거 제도와는 달리 널리 숨은 인재를 발굴한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화랑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관리로 등용해오던 신라가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한 때는 원성왕 4년, 서기 788년이었습니다. 과거란 말의 과는 학과목의 과가 아니라 관리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들 신라시대의 과거 제도로 독서 3품과를 들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신라의 과거 제도에서는 상중하의 세 종류 관리를 공개 채용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식 과거 제도를 처음으로 채택한 고려조는 인종 14년, 즉 1136년에 와서야 비로소 그 완비를 보아 과종이 제술, 명정, 잡과 등 3과로 정리 확정됐습니다. 고려조의 과거 제도를 그대로 탑습했던 조선조 때에는 시문을 위주로 했던 고려조와는 달리 경서, 특히 성리학의 치중, 과거를 치렀습니다. 과의 종류로는 소과인 생진시와 대과인 문과, 무과, 잡과의 네 종류였고, 과거의 실시 시기는 원칙적으로 3년 1시의 식년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고려조 때 과거 응시자 신분은 사대부의 자손에 국한됐고, 조선조 때의 과거 응시자 신분 역시 15세 이상의 양반 자제에 국한됐으니 민권이 신장된 요즘의 시각으로 보자면 결코 널리 인재를 등용하려는 제도라 말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나 바꿔 말을 하자면 양반의 자제로서 과거에 급제해 벼슬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산에 좀 다녀올까 합니다, 아버님. 산이라면 절을 두고 하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애미 너는 신부를 믿어오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제 마니가 15살이 됐기 때문이옵니다. 때마침 내년에 신년시가 있어왔고. 애미야, 예, 아버님. 과거를 앞둔 아들을 가진 애미 심정,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다만 그럴 필요 없느니라. 하지만 아버님, 저는 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이제 우리 가문의 흥망은 제만이 손에 달려있고 내년에 과거가 있다니. 애미 심정이 정 그렇다니 나도 일러줄 말이 있구나. 내 말을 잘 새겨 듣고 애미가 산에 가든 말든 그것은 애미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라. 중국에서 전해진 말에 오불심요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과거를 치룰 아들을 둔 부모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5가지
가르침이었느니라. 그 하지 말아야 할 일불이 과거를 치룰 아들에게 간밤에 꿈을 묻지 말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들이 흉몽을 꾸었으면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길몽을 꾸었으면 요행에 매달릴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번째가 바로 신불에게 급제에 축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신불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야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지만은 신불에게 축원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과거 수험생이 보기라도 하는 날엔 그 심적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느냐. 따라서 과거길 떠나는 아들에게 엿이나 찰떡을 쌓아주는 일 또한 다시 생각해 볼 일인 게다. 그리고 삼불은 과장에 들어갈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몸에 어색한 새 옷은 아들의 평상심을 깰 염려가 있다는 뜻이었어. 다음은 과장에서 쓰는 필목 또한 새 것으로 바꿔주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삼불과도 같은 뜻이고, 마지막으로 오불은 부모 형제가 과장까지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부모가 과장까지 따라가고 보면 아들이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서 냉정해지질 못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었지. 아버님, 오냐. 제 마음 다시 다스려보겠습니다. 명당 신장 헌율령 지부올지턴 대장 대비 지턴 성중 강림 돌경 지턴 성주 부진생 차강둥의 부모 자손 일가 친척 금년에 낭년행과 천행이었던 문패야 만행이었던 잔터하고 만화방탕 춘절행과 후구리 많던 하절 청풍이 슬슬 주전행과 백설이 펄펄 동전행과 춘삼사계 드는 해이기며 춘하추정 사시액은 태세신장의 말로 하고 금년이 무삼영년이 태평 정칠월에 드는 헌속 살지엔 헌수 이방월에는 팔문헌수 상구월에는 덜라헌수 오동뒷달병난 육서달에는 황천헌수 생상이별의 헌수는 금일설경해바후에 철만이루는 최성하고 이대가동의 낭립 연분으로만 낭스리 천지에게 맹서하고 이르같이 만나년불 성신간치 해로하고 산수간치 만나년불 장간간치 해로하고 녹음 1930년대 중반에 출간된 리걸 레코드판의 축원경이었습니다. 사실 과거를 앞둔 서생들이나 그 부모들이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 한마디로 위안을 삼아 평상심을 가지기란 말같이 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봉건 계급 사회 속에서의 양반 자제들에게는 오직 한 길, 과거 급제만이 출세의 길이었기에 때는 구한말. 유생 지우녀 대감마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대령했사옵니다. 좀 더 가까이 와서 우선 내가 주는 술 한 잔을 받게나. 뜻은 감사하옵니다만 술은 입에 댈 수가 없사옵니다. 지훈요. 이 사람은 바로 우두를 처음 도입한 지석영의 형되는 사람으로서 당시 궁핍하기 이를 데 없는 유생으로 조석을 제대로 못 가리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술은 입에 댈 수가 없다니. 아직 술을 못 배웠다는 말인가? 민영목 대감. 이분은 당시 저렁저렁한 세도가의 판서 벼슬에 올라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제 뱃속이 너무 허해서 이런. 내가 그만 실수를 했구만. 자, 우선 이 기름진 고기로 허한 배부터 달래도록 하게나. 그에 앞서 전 대감님의 말씀부터 듣고 싶사옵니다. 듣던 대로구만. 너무 깐깐하게 굴 거 없네. 여보게, 네, 대감님. 자넨 내가 누구란 걸 익히 알고 있으렸다. 알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말이네만, 내 오늘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네한테 은밀한 부탁 하나를 해야 할 판일세. 무슨 말씀이시온지. 자네도 아다시피 내일이 바로 대과를 치르는 날이 아니던가. 네, 알고 있사옵니다. 해서 말인데, 자네가 우리 집 아이 시골에 답안을 좀 써주기라. 물론 시골에는 여기 있네. 시권이란 과거 시험지였습니다. 대감님, 무엇인가? 도대체 전 알아들을 수가 없사옵니다. 아니, 전 제 귀를 의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과를 치르는 날이 내일인데 시권과 시제가 벌써 흘러나왔단 말씀이옵니까? 또 제가 어떻게 대감님 아드님의 이름 밑에 제 글을 쓸 수가 있단 말씀이옵니까? 내 미리 부끄러움을 무릅쓴다 했거늘 감히 누구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 그렇다면 차라리 제 목을 쳐주십시오. 전 절대로 남의 이름 밑에다 제 글을 쓸 수가 없사옵니다. 다행히 민영목 대감도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 지운영의 인물됨에 감탄, 그를 특채해서 출세가도에 올려놓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출세의 길이 외길이다 보니 자연 부정의 방법도 발달했고, 그에 반해 부정의 방법을 건절코자 갖가지 묘안이 속출했던 과거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시험의 예비 소집인 부문에서는 좋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느라 난장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잘 들으시오. 혹자는 과거 시험에 부정적인 요소가 개입되고 채점이 엄하질 못할 것이다 하고 염려들을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터이니 안심들 하시오. 우선 모레 과거 시험관은 9개의 도장을 갖고 다니며 못난 서생들을 식별해낼 것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눈을 이리저리 돌려서 남의 식권을 훔쳐보다가는 고반이라는 도장을 받게 될 것이고, 이웃끼리 답안을 두고 속삭이면은 설화 도장, 혼자 중얼거리면서 옆 사람에게 귀뜸을 주려 하면은 음화 도장, 시험관의 눈을 피해 식권을 받고 치다 들키면은 환권 도장, 답안에 초를 잡은 초지를 일부러 흘려서 남에게 전하다 들키면은 거지 도장, 임의로 자리를 뜨거나 남의 자리에 끼어 앉으면은 참월 도장, 시험관의 지시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은 항거 도장,
답안 작성상의 규정이나 규칙을 어기면은 법규 도장, 그리고 답안 제출 시간을 어기면은 미완 도장 등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험 답안은 8명의 시험관이 돌려가며 읽고 채점을 하게 돼 있어. 게다가 시험 답안 작성자의 이름을 채점관이 모르게 하기 위해 먼저 여러분의 이름과 신분을 쓴 곳에 풀칠한 종이를 붙여버릴 것이요. 그래도 필적을 보고 채점관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까 봐서 여러분의 답안은 모두 필사를 시키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과장에 들어서는 선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좋을까? 이상은의 찹찬 기록을 참고해보면 재만아, 네, 할아버님. 내 언젠가도 일러주었다마는 과장에 들어가거든 부디 삼심을 유지하거라. 기억하고 있느냐? 네, 할아버님. 허심이 무엇인고? 허심은 모름지기 시험을 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마음입니다. 집심은? 네. 집심은 마음의 눈을 한 곳으로 모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연심이라고 했지. 네, 할아버님. 연심이란 집심 속에서 연상력을 확대해 나가는 마음입니다. 오냐, 모쪼록 허심의 경지를 먼저 찾도록 해라. 일자로 아래리다 일편단신 먹은 마음 일가 형장은 아리카 가망없고 무가네오 부자나 딱 부치니 일자로 아래리다 이부불경 제자심사기 도령만 생각하니 이제 박사를 내어서도 가만 없고 먹으려 있잖아 셀푸두치니 삼자로 아래리다 삼치 형문 시즌다고 삼생윤분 변하리까 너를 치고 진약을 우리는 방금 저 유명한 춘향가 중에서 십장가의 일부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소리에는 이동백 명창이었습니다. 아다시피 춘향가에 등장하는 사또 변학도는 탐관오리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학도라는 인물이 결코 왕정 봉건제도 하의 관리, 그 전형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는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울 따름이옵니다. 너는 이미 보답을 했느니라. 제만이 내가 대과에 급제해서 이렇게 나를 찾아와 술 한 잔을 올리고 있질 않느냐. 훈도가 바람하지 않던 보람 중에 이보다 더 큰 것이 또 무엇이겠느냐. 스승님, 이제 벼슬길에 나선 저에게 다시 한번 좋은 말씀 내려주십시오. 아는 일도 어렵지만은 행하기는 더 어려운 법. 시묘 십조나 한번 외워보아라. 네, 스승님. 녹을 먹는 사람은 첫째 관물을 사용으로 쓰지 말 일이며, 둘째 녹을 먹는 사람은 연희 백성이 하는 영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네,
벼슬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논밭을 사지 말 일이며, 벼슬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집의 칸수를 늘리지도 말 일입니다. 5번째로. 네. 집을 사고 팔 일이 있어도 집을 산 값에서 값을 올려 팔아서는 안 되고, 또 판값에다 더 비싼 값에 사더라도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벼슬살이 하고 있는 고을의 특산물에 입맛을 들여서도 안 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조원은 합천군수로 있으면서도 그 고을의 명물인 은어를 맛본 일이 없었고, 기건은 제주 목사로 재직하면서도 제주도의 특산물인 전복을 입에 대질 않았습니다. 오, 다음은? 네, 벼슬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전의 진분턱을 넘나들지 말 일입니다. 중무공 이순신이 말직에 있었을 때 그가 출중하다는 소문을 들은 이조판서 이이가 불러보려 했으나 중무공이 끝내 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신효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네, 부인의 청탁을 들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음은 상전이 요구한 완물을 거절할 일입니다. 이를테면 중종 때 정붕이 청송부사로 있을 때 당시 영의정이던 성희안이 청송명산인 꿀과 잣을 보내달라는 전가를 띄워왔을 때 정붕은 이런 회신을 보냈습니다. 잣나무는 높은 산 위에 있고 꿀은 민가의 볼통 속에 있으니 부사된 이 몸이 어떻게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래. 끝으로 한 가지. 네. 벼슬을 하는 동안 큰 고을에서는 7가지 반찬, 작은 고을에서는 5가지 이상의 반찬을 즐기지 말 일입니다. 그래. 그 10가지가 말로 하기는 쉬우나 행동으로 지키기는 실로 어려울 것이다. 때로는 법과 인정 사이에서 고민도 하게 될 것이고. 스승님, 법과 인정 2가지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버려야 한다면 어느 쪽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 어느 한쪽도 버려서는 안 되느니라. 네, 벼슬길에 오르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실인즉 그 벼슬길에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길 또한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옛 선비사회에서 통용되던 은어, 퇴제에 들 것이냐 우암에 들 것이냐 하는 말이 생겨난 경위를 살펴보면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겠습니다. 때는 조선조 연산군 때 간신 기말로의 사랑채 이름은 퇴제였고 충신 홍원충의 사랑채 이름은 우암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대제하게 벼슬에 있던 우암은 연산군의 악정에 사사건건 저항을 하다가 그만 연산군의 가혹한 고문형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지가 뒤틀리고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옥문 밖에 버려진 우암 홍원충. 때마침 홍문관에서 더불어 글을 읽었던 간신 기말로가 지나가다 홍원충의 참혹한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참혹하도다 우암. 누군가? 날세 퇴제라고. 퇴제라고? 그렇다면 자넨 홍문관에서 나와 더불어 학문을 했던 기말로. 그래, 우린 홍문관에서 동문수학을 했지. 그런데 대제학 우암이 어쩌다가 이런 꼴을 당했단 말인가? 그야
내 몸에 홍문관의 물이 묻은 탓이었지. 여보게, 왕. 자네는 꼭 지혜를 죽이고 학식도 목매해져 시시비비와 호불호도 못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꿈꿔본 적은 없는가? 말하자면 기말로는 홍은충에게 시세에 영합하는 사람이 되도록 유혹하려 들었습니다. 자네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구만. 살아서 고생하는 중에도 혹시 나를 기억해주는 것은 학문 때문이요. 지옥에 가더라도 따돌림 당하지 않아 외롭지 않게 되는 것도 학문 때문인데, 이렇게 모질게 화를 당한 것도 학문 때문이지만 또 그만큼 학문의 힘으로 얻는 것도 많으니 어찌 불의의 시세 앞에 나의 학문을 꺾으라고 하는 말인고. 절 받으십시오, 할아버니. 그런데 오인일로 신비가 불편하시온지 제 몸에 이 관복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네 모습이 대견하구나. 내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넌 장한 내 손자였어. 헌데 무슨 말씀이시온지? 이왕 너는 큰 깃을 가지고 푸른 하늘을 나를 어른새가 다 됐다마는 너를 보고 있노라니 이 할아버지 일말의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구나. 망설이지 마시옵고 말씀 내려주십시오. 너 아다시피 이 할아비는 학문이 짧아 큰 벼슬을 못 해봤고 네 애빈 영민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이 너무 짧아 뜻을 펴지 못했는데 비로소 너에게 와서 운이 닿았나 보구나. 그런데요, 할아버님. 벼슬길에 오른 너는 이미 내 손자만일 수도 없고 우리 가문의 기둥일 수만도 없는 것. 게다가 세상 풍파는 거칠기만 하니. 재만아. 네, 할아버님. 예로부터 정승판서에 걸음거리는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들은 적은 있사옵니다만 할아버님께서 직접 한 번 더 일러주시옵소서. 그래. 자고로 정승판서는 달팽이 걸음을 즐기는 와보대신, 소걸음을 즐기는 우보대신, 그리고 말걸음을 즐기는 마보대신으로 대별한다 했느니, 와보대신이란 달팽이 형상 그대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촉각만 예민하여 국사 여하간에 저 먹을 것만 찾아 먹는 무사한 일 대신들이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숫자가 가장 많았겠지. 그리고 우보 대신은 소처럼 느리기는 하지만 꾸준히 자기 할 일을 행하는 대신으로 선조 임금 때 정탁 같은 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이순신, 곽재우, 김덕령 같은 명장들을 천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끝으로 마보 대신 하면 정도전, 조광조와 같은 분으로 생각이 분명하고 의지가 선명하긴 하지만
너무 빨리 달리고자 애를 썼기에 당대에는 늘 불우했던 대신들이었느니라. 해서 조광조의 삼촌 조원기가 조카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띄운 적도 있었다만, 대개 사람들이 천지 가운데 같이 살아야 하는데 새처럼 높이 날거나 말처럼 멀리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이니 반드시 조금은 세속과 같이 하여야 남의 미움을 면하는 법이다. 마음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할아버님. 오냐. 나가보도록 해라. 네. 우리 옛 선비들은 그 무엇보다 앞서서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선비 사회에 있어 웃 어른의 이름이나 본인의 이름을 훼손한다는 것은 곧 죽음에 버금가는 모독이요, 불명예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서 옛 관료 사회에서 불의, 부정, 부패를 응징하는 형벌로 팽형이란 제도가 있었는데, 원래는 끓는 물솥에 죄수를 집어넣는 끔찍하고 비정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말에는 종로의 종각 앞 네거리에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물을 펄펄 끓인 다음 그 속에 수형자의 이름을 적은 나무 팻말을 집어넣고 삶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듯 명패로 팽형을 당한 죄수는 그날로 형식적인 장례를 치르고 국민권을 상실한 채 남은 여생을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조선조 순조 18년에 성균관 사성 이형하가 진소한 과거 8패 등에서 보여지듯 과거 제도의 허점과 모순이 제 아무리 많았다 손치더라도 고래로부터 조선조 말까지 우리나라의 인재등용 제도 그 골간은 결국 과거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에 앞서서 명예를 소중히 여기던 선비정신, 그것이 또한 이 나라를 지탱해오던 가치관의 버팀목 그것이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초대 국회 개회, 동년 7월 17일에 국회의장이 선포한 대한민국의 헌법. 비로소 대한민국은 자유, 평등, 박애 등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표방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던 것입니다. 아울러 신분의 차이가 사라졌고 직업의 귀천이 사라졌으며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받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도의 산업사회 일원이며
자유로운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는 자신의 품격,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선택,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 해방, 6.25 전쟁, 그리고 잦았던 정변 등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오는 동안 전통의 단절,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는 극도의 배금주의나 이기주의 내지 독선적인 경향에 젖어버린 듯도 합니다. 이에 목숨보다 명예를 더 중히 여겼던 선비정신을 재음미해보면서 감히 선비정신의 현대화를 꿈꾸어보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벼슬길은 멀고 험해. 지금까지 출연 이완호, 이윤선, 김수중, 김일, 홍성헌, 서광재, 문선희, 조진숙, 김소형, 해설 조명남, 음악 박복규, 효과 차재환, 박광훈, 기술 정동화, 구성 김영무, 연출 이상혜였습니다.